단호박의 생장 기간은 되게 짧아요.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씨앗 단위로 모종 파종하면 좀 더 짧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50일에서 55일 정도 되는데요. 이게 호박꽃이 피고 나서 약 40일, 50일이면 수확하면 한 두 달 정도면 이거를 두 달이나 조금 넘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면 이게 단호박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해보니까 이렇게 물론 우리 집 옥상에서 했겠지만 뭐 딱히 농약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알아서 잘 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한 100개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나서 호박죽 먹고 나서 심었더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론적으로 2개월 반이나 3개월 만에 한 모작하면 3, 4, 10이잖아요. 3모작도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계속 1년 내내 거둘 수도 있겠다. 제주도 같은 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뭐 이렇게 씨앗을 그냥 심어도 되고 이걸로 툭툭툭 심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잘 나요. 모종 안 해도. 근데 저도 물 안 줬거든요. 잘 나더라고. 근데 거기다 원래는 이게 포트에다 이렇게 씨앗을 넣어갖고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아니 모종을 사갖고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요. 뭐하러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최소한 3모작 가능하면 10,000평에 10만 개가 난다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1,000원씩만 팔더라도 이론적으로예요. 그래서 뭐 1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1,000원씩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7천만 원 벌 수 있다. 3모작이면 13, 22억씩 괜찮죠. 어떤 자영업을 해도 나아요.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 이게 또 단호박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지만 1,000원이면 되게 싸게 판거든요. 팔로만 있다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땅이 중요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땅 투자하지. 그다음에 베타의 대파 생장 기간 볼게요. 딸기 같은 거는 못 키워요. 대파의 생장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요. 모종을 겨울철에는 지상무가 말라줍니다. 대파가 조금 그래서 대파 같은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모종을 심는데 대파 같은 것도 수확하려면 이게 꽤 오래 걸리네요. 저는 대파를 그냥 놔뒀더니 잘 자라서 그냥 시중에서 사다가 잘라갖고 그냥 넣어놨더니 잘 자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대파도 그냥 알아서 잘 자라길래 이거는 조금 이렇게 소득이 약하네요. 대파 소득이 좀 단호박이 제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도 꽤 이렇게 생장 기간이 짧은 게 단호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 제일 괜찮아요. 방울토마토가 모종을 키우는 기간을 방울토마토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요. 밭에 땅이 필요하니까 굳이 비닐하우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놀리기를 싫어서 일부만 이게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키우면 좋은데 거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죠. 물도 줘야 되고 수확해야 되고 인건비가 많이 되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인건비가 그냥 단호박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서 인건비 들고 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빼면 뭐 남는 게 있네. 방울토마토도 잘 나가더라고요. 모종 만들 씨앗을 모종 만들 7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데 모종 만들기까지 7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4월 중순에 씨앗 파종 5월 말쯤에 한 달 조금 넘어서 시중에 파는 모종 크기만 해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늦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단호박이 진짜 엄청 생장 기간이 엄청 빠르네. 수박은 못 키워요. 그거 돈 나오겠어요. 모하면 다 파기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단호박은 오래 보관해도 되고. 뭐 그대로 그냥 보관해. 나무캐나 양냉장 보관 없이 그냥 보관해도 가능한 게 아닌가. 약간 서늘하게만 해주면. 그래서 냉장 보관하면 좋겠지만 그냥 보관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도 되게 꽤 생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구만요. 나는 이게 여기서 키워봤더니 방울토마토가 전문 농업인 해야 되나? 모종후 수확 기간을 볼게요. 모종후 50일 정도 지나면 열매가 익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심어갖고 지금 씨앗이 났거든요. 모종 같은 것이 조그만 놈들이 났는데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50일 정도 지나면 2달 후에 방울토마토를 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1년 내내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는 야지에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주도는 날씨가 이렇게 안 추워서 방울토마토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팔로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막 얘는 다른 거는 단가가 좋지 않고 생장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딸기는 못해요. 딸기는 너무 시간이 이게 오래 걸려서 키워요. 딸기는 돈 못 벌어요. 딱 망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보통 심은 후 60일에서 80일 사이에 수확할 수 있으니까 석 달이 조금은 안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순차별로 이렇게 단호박도 순차별로 심고 방울토가 순차적으로 걷어갖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했다. 또 팔로가 없으면 이게 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심어서 팔로를 이렇게 해서 만평이다 1000평씩 나눠갖고 달마다 틀리게 심어주면 되거나 2000평씩 해서 달마다 틀리게 심어주거나 아니면 10일 간격으로 해서 파종을 하거나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수확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손도 10만 개 난다고 해봐요. 만평에 제주도 땅에. 일손은 어디서 구해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뿌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방울토마토도 심어놓고 일단 인건비가 안 되는 게 제일 짱이니까 비닐하우스에다 키우면 좋겠죠. 전문 농업인다. 이거 제주도 땅이 필요하다면 방울토마토 그냥 심어놓고 모종은 팔 필요 없어요. 그냥 방울토마토 이렇게 씨앗 단계에서 그냥 심어놓으면 좋은데 씨앗이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방울토마토도 이게 그렇죠. 단계별로 달마다 이렇게 10일마다 이렇게 간격별로 이렇게 해서 심어하고 모종 심어도 괜찮.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3개월 정도 걸리나 본데 방울토마토 따려면 또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단호박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대파도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대파도 방울토마토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대파는 생장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옛날에 상추도 금방 자랐고 파종 후에 25일에 30일에 수확 기간은 짱 좋네요. 상추 같은 게. 그럼 이론적으로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이게 따뜻한 시기에는 2개월 정도 걸리고 수확까지 온가을에는 30일, 여름에는 25일, 겨울에는 35일 정도 가서 이렇게 그렇죠.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해도 되고 1년 내내 이렇게 지을 수는 있긴 한데 상추가 괜찮네. 상추 단가가 좋나? 키로당 2025년 5월 4일 주에서 이게 키로당 1740원이네요. 1740. 되게 떨어졌네. 어쩔 때는 뭐 이렇게 3,850원까지 올라갈 때도 이렇게 모락가락하네. 키로당이면 진짜 이거 이렇게 상추 질만 안 되고 또 돈이 너무 안 되는데
단가가 좋은 게 이렇지.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건 없네요. 버섯도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간다는 점에서 알배추를 알배추 단가가 알배추가 500개 알배추도 손이 한 2,000원에서 1,000원 팔아야 돼. 단호박이 제일 낫네. 알배추 단가 알배추 생장기간 알배추도 끊임없이 나가죠. 일반적으로 50일에서 90일 정도 생장기간을 갖는다는데요. 나쁘진 않네요. 그죠? 생장기간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제주도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좀나방, 진딧물, 병해충의 절개는 농약 사용한다. 이건 뭐 그래서 땅이 더 중요해서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과일 중 단가가 좋은 건 단호박밖에 없네요. 이렇게 시가 알아서 자란. 아니면 방울토마토 이 정도면. 상추 같은 것도 이게 돈이 안 되네요. 이게. 상추 같은 것도 계속 나누는 게 장점이고 빨리 자라는 게 좋네요. 상추는 대신 뭐 대규모로 이렇게 심어놓고 팔로가 없으면 이것도 상추는 그렇게 많이 먹나? 저도 그냥 들깻잎 같은 거는 해도 좋지만 진딧물이 너무 많아요. 들깻잎이 해보니까 진딧물이 많고 빵꾸난 게 많아가지고 상품성이 조금 관리하기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소득 이거 어떤 딸기 오이 가지 같은 거 1년 내내 시설하우스에 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좋다는데요. 농사 지어갖고 쌀 농사 지어갖고 뭐 이게 TV 보니까 뭐 이게 뭐 700평이 있는데 이렇게 140만 원만 잘 받았다. 자기는 100만 원 받아. 그게 뭐예요? 1년 내내 농사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동 시간이 작은 작물이 의외로 콩이네요. 콩도 콩도 나쁘진 않겠네. 대신 수확할 때 조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 빼면 뭐 제주도 같은 막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호박 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땅이 중요하잖아요. 1,000원씩만 팔아도 어디 지가 알아서 커요 그냥. 일단 돈이 안 이게 뭐 감자 같은 것도 뭐 돈이 되나 이게. 딱히 뭐 많이 먹는 게 없네. 상추하고 쌈채소를 같이 기르면 좋은데 이게 질병이 또 돌 때 냉이 같은 것도 키워도 괜찮겠네요. 냉이 같은 거. 냉이를 많이 먹으면 냉이를 많이 먹지는 않죠. 많이 먹는 작물은 아니에요. 쌈채소도 많이 안 먹잖아요. 식당에서 누가 장사하는데 쌈채소를 다 비싸게.
방학깻잎을 대량으로 그냥 키우면 방학깻잎도 지가 알아서 자라요. 엄청 잘 자라. 그래서 방학깻잎이 지금 아직 수요가 좀 덜한데, 방학깻잎 방학깻잎도 엄청 잘 자라요. 짧은 시간 내에 수확할 수 있어요. 방학깻잎은 1kg당 방학깻잎 괜찮네요. 방학깻잎도 수요만 있으면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방학깻잎은 신선한 방학잎이 100g에 7,000 이렇게 11건가에서 1kg에 26,180원 되게 세네요. 상추는 kg당씩 1,000몇 원밖에 안 그럼 방학깻잎이네요. 그죠? 방학깻잎 같은 26,180원 11건 뭐 나쁘진 않네요. 방학깻잎을 건조해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사는 사람만 있으면 되게 싸게 그것을 그러니까 옥션이나 온라인 직판에 소비자 대상을 해도 되고 이게 괜찮구만요. 방학깻잎이 신선한 방학잎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많군요. 이거를 싸게 줄이면 되지, 그죠? 제작에서 방학깻잎 생장기간 이것도 금방 자라던데. 우리 집에 옥상에 있는 거 금방 다 자랐어요. 그래서 씨앗을 파종 후에 4주, 5주 정도 잎을 쏘고 짱이죠. 금방 자라니까. 뭐 1년 내내 이것도 키워도 된다는 소리. 날씨가 따뜻하거나 비닐하우스에 키우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잎이 파종 후에 4주, 5주 지나면 잎을 수확할 수 있대. 완전 짱이죠. 이 방학깻잎이 괜찮네. 우리 집에 것도 벌써 자랐어요. 그냥 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자랐습니다. 제주도는 땅이 따뜻하니까 허브식물 방학깻잎도 괜찮구만요. 이게 약용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거를 대량으로 재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2% 팔고 건조해가지고 건져갖고 팔면 대신 인건비가 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건조해가지고 어디다 건조장으로 어떻게 보내서 대신 건조해달라고 대신 건조장 해주나? 뭐 인건비 거기서 지불하면 되고 뭐하러 일꾼을 뭐하러 드려. 그 대리 방식이 있어요. 전문적인 건조시설 운영자를 통해 농산물을 건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리 방식 이런 것도 좀 직접 건조시설을 운영해도 돼요. 대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학깻잎 키워놓고 이렇게 철책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다 수확기를 그렇죠. 달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달마다 아니면 좀 이렇게 팔 때만 있다면 따가지고 인건비가 대신 이게 따는 인건비 단호박은 금방 탁탁탁 딸 수 있는데 덩치가 이렇게 턱 커가지고 방학깻잎 일일이 손으로 따야 돼서 인건비가 꽤 들 수도 있어요.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도 있고 무농약 건조입니다.
아니면 군뱅이를 갖다 뿌려가지고,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를 뿌려서, 군뱅이가 이게 뒷받침을 좀 하면 군뱅이를 갖다 다 뿌려가지고 그 땅에 다 자라게 해서 다 거두는 거예요. 대신 인건비가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조기에서 건조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뭐 군뱅이 잘 알아서 그거더라. 군뱅이 수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군뱅이 잘 팔리나? 땅에다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잖아. 군뱅이 같은 거. 전국적으로 사역이 확산이 돼가지고 가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군뱅이를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으로 보내거나 바로 본말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군뱅이를 갖다 땅에다 그냥 다 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판매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지가 알아서 자라잖아요. 그죠? 겨울 때까지만 못 키우지. 겨울 때는 되게 비닐하우스 지어서 거기서 키우면 된다. 야지에 군뱅이 농사.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도 키울 수 있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군뱅이 농사 같은 거. 일단 시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영농기관이요. 이게 뭐사 이것도 군뱅이가 이게 이것도 뭐 지가 알아서 잘하니까 대신 이렇게 관리할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군뱅이도 괜찮지 않나? 군뱅이 같은 괜찮지 않나? 일반 땅에서 군뱅이 키울 수 있다는데, 다양한 종류의 톱밥이나 유기물에서 참나무 톱밥, 그래서 톱밥 사다가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텃밭에서도 키울 수 있답니다. 톱밥이나 집, 탐나무 톱밥, 다양한 유기물에 서식을 한다. 일반 톱밥 사다가 그냥 뿌려주면 돼. 참나무 톱밥이 사육에 적합하고, 뭐 어차피 땅이 중요한 거니까 제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지가 그냥 쭉 뿌려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한 달마다 이렇게 가서 한 일주일마다 가서 수확을 하든가 그래갖고 팔면 되잖아요. 그죠? 한때는 3,000원, 지금 좀 싸졌다는데, 군뱅이 단가 1kg당 12만원, 생군뱅이가 5만원, 1kg당 12만원, 건조 군뱅이는 9만원, 200g. 완전 짱된. 그죠? 이쪽은 1kg당 이렇게 8만원에 팔면 되잖아. 어차피 땅이 중요한 거래. 그래서 괜찮네요. 네.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어떤 경동시장 같은 데 납품을 제주도에서 보내주면, 그죠? 네. 건조해가지고 보내줘도 돼. 군뱅이가 장사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군뱅이 키우기. 땅에 그냥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애들 자라고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철책 딱 둘러놓고 CCTV 감시하고 문 여닫는 것도 CCTV로
하면 좋은데 왜 못해요? CCTV는 이렇게 전기로 딱 외고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요? 곰뱅이 키우기 드나드는 사람 다 이렇게 체크하고. 곰뱅이 잘 크나? 야지했다 하면 뭐 지가 알아서 잘. 그럼 언제 그 인건비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곰뱅이. 뭐 정력이 좋다 그러면 다 안 먹는 사람,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이 없어. 곰뱅이는 뭐 다른 나라에도 괜찮지 않아요? 드나드는 사람들,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만 해결하면 곰뱅이를 만평에 키우기는 좀 그렇고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저거 건조해도 건조 분말해도 해외 수출해도 그냥 중국 같은데 좀 단가가 안 맞겠다. 뭐 전국에 공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싸게 곰뱅이 시장 규모 단호박하고 곰뱅이구만. 방울토마토도 있는데 이게 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 이거를 인건비 지가 곰뱅이는 지가 알아서 잘하니까. 2020년에 국내 곤충산업 시장 5,363억 원인데, 곰뱅이 판모 규모가 한 153억 원이라 그렇게가 많지는 않네요. 2017년 귀뚜라미도 파나? 귀뚜라미 40만. 그렇군요. 그렇게 크지는 않네. 곰뱅이, 곰뱅이. 곰뱅이. 번데기. 키우기. 곰뱅이가 나을 것 같아. 그죠? 곰뱅이 같은. 지금 하나 넘으면 키워서 인건비가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인건비 들이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곰뱅이 같은 것도 괜찮아요. 곰뱅이는 땅에다 다 뿌려놓고 지가 알아서 자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또 계속 딱 가가지고 딱 왜 뭐 거기 제주도 있는 사람 고용을 하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딱 관계권 하고 인건비 주면 되지. 뭐 곰뱅이를 이렇게 시기별로 딱 이렇게 해서 크는 놈들을 해서 한 달에 한꺼번에 많이 안 나게 하고 달마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래서 15일마다 뿌려가지고 생장 기간을 틀리게 해서 딱 이렇게 땅에다 해서 그쪽 수확하고 이쪽 수확 이렇게 1년 내내 수확시켜요. 그죠? 겨울에만 수확 못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어쩐다. 비닐하우스를 자체를 해야 되겠네요. 곰뱅이 하려고. 이게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곰뱅이를 알아서 녹엄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책 들려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곰뱅이 키우거나 방앗개잎이 단가가 좋구만요. 방앗개잎이 이게 시장성 시장은 방앗개잎 시장 크나? 내가 그래서 나 대저도 방앗개잎 얘기했잖아요. 방앗개잎 시장 방앗개잎 그렇게까지 시장이 크진 않네. 방앗개잎이 그렇죠. 수요만 있으면 괜찮죠. 방앗개잎 말려서 팔면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시기별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수확하면 말리는데도 이렇게 큰 품이 안. 한꺼번에 일꾼들을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없지. 곰뱅이죠. 외지에서 이렇게 방앗개를 CCTV로 구석구석 감시하고 1년 내내 이렇게 모니터 틀어놓고 이렇게 해도 나쁘잖아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문 열기 인터넷으로 딱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죠? 인터넷으로 열어주고 아니면 그 열쇠 방식이면 누구한테 맡겨놓고 위에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 보면 되잖아요. 신고하고 안에 시설까지도 전부 다 범죄 없도록 다 CCTV 다 설치. 곰뱅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다른 거는 이렇게 일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은데 단호박하고 방울토마토, 방앗개잎, 곰뱅이 이런 정도 땅에다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톱밥 같은 것만 대량으로 딱 뿌려놓고 톱밥 아니면 집이라도 일반 짚을 덮어주면 그 안에서도 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죠? 퇴비의 더미가 아닌 발효 톱밥을 사료로 준다. 그죠? 다릴 때 냄새가 정말 안 좋다. 시중에 판매하거나 약종인 경우에는 분변 제거 작업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요. 똥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발효 톱밥을 사료를 안 주면 식용으로 이렇게 애들이 맛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메기 가물치 등의 낚시 미끼로도 쓸 수 있고. 모두 밭작물의 적이라는데요. 고구마, 감자는 곰뱅이가 땅속에서 파먹는다. 그래서 옥수수, 콩과 같은 식물은 줄기를 먹고 자란다. 골치덩어리. 돈뱅이